자, 페이지 86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우리가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다. 태조 왕건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호족 포섭 정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 정책이었다. 혼인 정책이었어. 혼인을 통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인 건 좋은데 자식들이 많아졌고, 자식들이 많아지면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 권력 다툼. 언제?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여기 왕자 아들들 간에, 그리고 그 아들의 엄마들 간에, 그 집안 간에 권력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왕권이 불안정했다. 그래서 태, 해, 정, 광까지. 이 해종과 정종 때는 매우 왕권이 불안정했다. 그래서 광종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다?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광종이 왕 위에 오르고 호족 세력,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노비안건법이야. 노비안건법이 무엇이냐? 자,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지방에 호족들이 있어. 호족들이 세력을 넓혀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잖아. 돈을 이 사람한테 빌려줬어. 호족이 빌려주고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사람을 노비로 삼았던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울면서 노비가 됐겠지. 근데 사실 이렇게 노비가 되면서 호족들이 이렇게 힘을 강화해 나갔는데, 이러한 힘을 강화해 나갔던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한다. 그게 무엇이냐? 이 노비를 원래 양인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 여기 이렇게 종속되어 있던 노비를 양인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야. 그래서 호족이 힘이 셌던 거, 바로 이 노비들 때문인데, 이 노비들을 군사로도 사용하고 또 노동력으로도 사용하면서 돈도 벌고 힘도 얻었는데, 그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호족들이 약해지면 오히려 누가 더 힘이 세진다? 왕이 더 힘이 세진다. 호족하고 왕하고는 대립관계였으니까 이때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게 된다. 또 과거제. 자, 과거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옛날에는 나라님이 되려면, 이때까지는 나라님이 되려면 봐봐, 귀족이라는 게 뭐야? 귀족. 자, 귀족은 돈을 많이 벌면 귀족이 되나? 어떻게 하면 귀족이 될 수 있어? 오로지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 내가 귀족이면 내 아들도 귀족, 이런 식으로 상속되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이 귀족들만 나라님이 됐어. 그러면 아버지가 나라님이면 나도 나라님이고 아들도 나라님이야. 근데 이러면 귀족 세력이 너무 가문이 강해지니까 과거제는 무엇이냐? 능력에 따라서 등용을 하겠다. 능력으로 등용. 등용을 할 때, 나라님이 될 때 네가 혈통 때문에 나라님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등용을 해주겠다. 이런 게 바로 과거제지. 유교적 학식과 능력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왜? 귀족들이 아니라 능력으로 선발하니까. 그리고 또 호족 숙청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거, 또 죽이거나 하는 거, 그리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해서 상하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황제 칭호. 여기부터 중요한데, 황제를 칭호했고 연호를 광덕 준풍을 사용했다. 이 연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해의 이름이야. 지금이 2020년이지. 2020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번 연도의 이름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올해는 광덕 1년입니다. 올해는 광덕 2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덕 3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준풍 1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호를 사용했어. 근데 이 연호를 사용한 건 그 시대에 중국밖에 할 수가 없었어. 왜? 그 나라가
가장 크고 가장 강력했으니까 중국만 할 수 있었던 걸 이제는 광종이 야 너네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할 거야. 왜? 우리도 황제의 나라니까.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면서 뭐랄까 그 이미지도 엄청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 알겠지? 여기까지가 광종이야. 시험엔 누가 나온다? 이 광종이 나온다. 광종. 광종이 시험에 나오니까 광종은 반드시 잘 봐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성종은 별거 없는데, 성종은 광종 때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어. 근데 성종 때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성종 때는 항상 너네 이름이 성종이잖아. 성종이 이름이니? 성종이 이름은 아니고 추후에 그 왕한테 불러준 칭호잖아. 근데 성종은 무언가를 이루었다. 이루었다. 성종.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 조화를 이루었다.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또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해서 시무 28조. 이게 최승로가 건의한 거야. 근데 최승로는 유학자였어. 이 유학자였기 때문에 유교의 원리에 맞춰서, 예를 들어 자 수신의 원리, 한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원리는 불교의 원리, 치국의 원리,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유교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를 따릅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전까지는 자 태조 왕건이라든지 그 이전까지의 왕들은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어. 불교를 숭상해서 연등회, 팔관회 같은 행사도 엄청나게 큰 행사도 했고, 나라가 한 수십일 동안 그냥 축제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상인들이 막 와가지고 돈 다른 나라에서 연등회, 팔관회 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물건 엄청 팔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승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불교 너무 낭비다.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해?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교를 하고, 그 개인이 믿는 건 상관없어. 불교. 그건 상관없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교가 아니라 불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시무 28조 한번 보자. 자,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 이 지방관을 파견하자. 지방관 파견. 이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이래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하자. 지방의 수령이라고 하면 왕 대리인이야. 왕 대리인을 파견하자. 그리고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유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종은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 근본 이념으로 삼았다. 알겠지?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그 연등회, 팔관회 같은 이 불교 행사들도 15년간인가 중단되기도 했고, 지금 우리 성종부터 다시. 성종이 이름이 아니지. 성종이 죽고 나서 이름을 붙여줬어. 이룰 성자를 따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봤어? 무엇을 이루었다? 신하와 왕권의 조화를, 신권과 왕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었냐? 중앙관제를 마련했다. 중앙관제가 뭐냐면 통치 방식. 자, 왕이 이렇게 있어. 왕이 이렇게 있으면 권력을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권력을 발휘를 해야 나라가 운영이 되겠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냐? 통치 방식을 할 건데,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하들과의 어떤 조화 방식을 이뤘냐면, 이성육부, 두 개의 큰 조직이 있고 6개의 작은 부서가 있어서 어떤 신하가 여기서 어떤 정책을 정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왕이 결정을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뭐가 있었냐?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뭐가 있었어? 첫 번째가, 자, 왕이 집집마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방관, 수령을 파견해라. 그러니까 지방관을 두세요. 이것도 있었다 그랬지?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야? 성종 때 12목을 설치해서
12개의 목을 탁탁탁탁탁 설치해서 거기다가 지방관을 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지방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둔 거지. 땅땅땅땅땅. 그래서 왕의 힘이 여기까지 미칠 수 있도록. 너 왕의 대리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 힘이 미칠 수 있도록 너가 여기서 역할 좀 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지방관. 이 12개의 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의 역할을 줬던 거지. 왕의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교 교육기관이야. 최고 유교 교육기관. 그렇게 하면서 국자감에서 유교를 공부시킴으로써, 자, 그 유교의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한테 군하고 왕하고 신하는 그 각자의 도리가 있어야 된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그걸 가르치면서, 자, 왕한테 충실하는 게 너네의 역할이야. 그걸 가르쳤던 거지. 그 유교 교육기관이니까 이 유교의 원리로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 이성육부 뭔지 다시 한번 보자. 이성은 중서, 문화성, 상서성 이 두 개야. 원래 발해나 통일신라나 이런 항상 삼성육부로 했었지. 이거 누구 거 따온 거냐면 옛날에 당나라가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고려도 이걸 따라한 거야. 근데 조금 바꿔서 중서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최고 관서다. 국가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기구다. 중서문화성이. 그리고 상서성은 각 세부적인 일들을 나눠서 일을 맡겼던 그 일을 집행하는 곳이 상서성이다. 자, 원래 2호 예병 형공이라고 외우거든. 육부를 2호 예병 형공이야. 2호 예, 이 순서가 어떻게 돼? 병, 형, 공. 이 순서로 외우면 돼. 2호 예, 병, 형, 공. 하나 2호 예 써놓고 병, 형, 공 사이사이 껴놓으면 이 순서가 되지. 2호 예, 병, 형, 공. 2조는 인사, 병, 군사, 뭐 호조, 뭐 외교, 형, 벌 주는 거, 공부가 공사하는 거, 예조가 이제 뭐 아까 잘못 말했네. 외교 같은 거, 그리고 또 복식 같은 거. 호조, 호구조사 하는데. 자, 중추원. 그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중추원이야. 중추원이라고 하는 건 왕의 비서기관이야. 왕 밑에서 왕한테 문서 전달해주고 군사 기밀도 담당해주고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궁궐을 수기하기도 하는 이런 게 중추원의 역할이다. 그리고 어사대도 중요해.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 감찰, 나쁜 관리 있는지, 그 잘못하고 있는 애들 없는지. 그리고 삼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선시대 삼사랑 비교. 조선시대 삼사는 고려시대 삼사랑 매우 달라. 여기서는 언론기관인데 여기서는 그냥 회계기관이야. 화폐 곡식 출납 회계기관. 알겠지?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회의기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상시 회의기구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귀족들이 소집이 돼서 회의했던 거.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국방에 관한 거, 식목도감은 외교에 관한 거, 제도 시행규칙 같은 거. 중서문화성,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나 여기 있는 애들이나 중추원에 있는 고관들, 걔네들이 모여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의 회의를 했다. 그래서 중대사를 협의 결정했어. 누가? 높은 애들이. 왕도 결정권자였지만 그 귀족들도 매우 큰 결정권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관이지. 도병마사, 식목도감. 오케이? 이런 내용들은 좀 암기를 해줘야 돼. 자,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자, 도병마사랑 식목도감 왼쪽에 보이는 거 보면 쟤네들은 상시기구가 아니라 귀족들이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던 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게 뭘 보여준다고? 귀족들의 힘이 있었다. 귀족들의 통치 방식이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중서문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이것저것 결정들 했고, 상서성에서는 행정, 2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행정일들. 그리고 중추원은 그 왕의 비서기관, 어사대는 관리의 비위 감찰, 삼사는 단순히 화폐 회계.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 이 당나라가 원래 이렇게 했었다고 했잖아. 이거를 뺏겼어. 근데
고려 실정에 바꿔서 자주적으로 이성육부로 바꿨다.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 가면 고려에만 있었고, 그러니까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이런 것들. 지방행정 조직도 나중에 또 원래는 12목을 설치를 했었잖아. 근데 그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현종 때 5도 양계로 골격이 완성이 된다. 5도 양계라고 하는 건 뭐냐? 자, 5도, 도를 나눴어. 그리고 양계는 국경 쪽에 있는 두 개의 계로 나눴어. 그래서 5도에는 병마사라는 사람이, 5도 안찰사, 5도에는 안찰사라는 사람이 수령으로 파견이 되고, 양계에는 병마사라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파견이 됐어. 그래서 5도 안찰사, 양계, 병마사. 근데 보면은 어디가 양계냐? 이거 군사적으로 매우 요지인데야. 군사적으로 요지. 어디겠니? 국경지대겠지. 국경 지역에 양계를 설치했어. 그래서 군사행정구역을 했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군인 병행해야 돼. 군인 역할도 해. 근데 일반 행정구역은 그러면 안 되겠지. 시민들도 있고, 시민이 아니라 농민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주군현을 설치했고, 여기는 그 양계에는 그 군사 단위로 설치를 했지. 경기, 그리고 서울하고 그 경기라고 하면 여기 수도가 지금 개성이잖아. 개경하고 그 주변을 쭉 모아가지고 여기를 경기도라고 했어. 지금의 경기도가 아니야. 그리고 삼경이라고 하는 건 세 개의 경이라고 해서 개경, 지금 수도, 서경, 북진정책하려고 삼았던 거, 동경, 경주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서울이다 해가지고 되게 중시했었는데, 경주가 이제 빠지고 나중에는 남경이라고, 서울을 남경으로 삼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도부 중요한 게 뭐냐? 특수행정구역 향소부곡이지. 향소부곡은 뭐한 곳이냐면 그 지역은 이 일반 주군현보다 낮아. 그래서 좀 천대받던 지역이야. 천대받다. 노비들은 아니지만 천대받는 지역이었고, 얘네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을 향소부곡이라고 했어. 얘네들은 잘하면 그냥 일반 주군현으로 승격이 되고, 이 일반 주군현도 못하면 향소부곡으로 좌천이 됐어. 그래서 우리 어제 말했지만 살리타라고 하는 몽고 장수 죽였던 처인부곡에서 했다고. 처인부곡 용인 아니야. 용인에 있던 이 부곡이라는 지역에서 했어. 처인부곡. 근데 살리타를 김윤우의 화살에 맞춰서 이제 처인부곡이 엄청 이제 공을 세우게 됐고, 처인부곡이 또 일반 주군현으로 승격이 되는 처인구가 됐지. 그래서 지금은 오케이. 고려 지방행정 조직,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자, 북계랑 동계 한번 보면 국경지역이지. 국경지역, 북계랑 동계, 군사적으로 요충지. 그리고 나머지는 5도로 있고, 5도에는 안찰사, 양계, 북계 동계는 병마사. 알겠지?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니? 향소부곡의 주민들은 신분상으로 평민이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공을 세우면 일반 주군현이 됐고, 일반 주군현도 잘못을 하면 향소부곡으로 좌천이 됐다. 오케이. 자, 주현, 속현 한번 보자. 자, 지방관을 모든 주군현에 지방관을 모두 보낼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이때는 모든 주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한 건 조선시대나 돼서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주군이라는 것과 주현, 그래서 이 주군현의 지방관을 다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주군현이야. 그러면 여기도 주군현이야. 어떻게 했냐? 주요한 곳에만 파견을 했어. 여기다가만 파견을 딱 해. 그리고 여기는 대신 이렇게 좀 관리를 좀 간접적으로, 여기도 주군현이면 여기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지방관이 있으면 지방관이 그 주변에 있는 속현, 속군들을
속주, 속군, 속현들을 간접 통치를 했지. 다시 말하지만 이거 많이 나와. 고려시대에는 모든 주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러면 틀린 말이라고. 모든 주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한 때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속현, 향소, 부곡 이런 데는 주현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받았다. 왜? 지방관을 모두 파견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향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향리는 뭐냐면 그 지방에 옛날에 살았던 호족들이지. 호족들인데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졌어. 이 호족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지. 오케이? 자, 군사제도 보면 2군 6위야.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중앙군이었어. 중앙군이라는 건 뭐냐? 중앙에 있어서 중앙군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중심에서 관리를 직접 하면 중앙군이 되는 거야. 2군 같은 경우는 궁궐하고 왕실 수비를 했고 6위는 중앙에 있지 않아. 국경지역 방어를 하러 갔어. 국경. 근데 이 관리를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군이라고 한다고. 지방군은 뭐겠니? 관리를 지방에서 하는 거지. 주현군, 현에 있는 주현군, 주진군, 양계 국경에 있던, 북계, 동계, 국경에 있었던 주진군. 그러니까 국경에는 뭐도 있고 주진군도 있고 6위도 있었던 거지. 국경에는. 지방군은 뭐라고 다시? 지방군은 주현군하고 주진군이 있었어. 근데 주현군은 그 현을 지키고 있었고 주진군은 국경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6위. 중앙군 소속의 국경 지키는 건 6위. 지방군 소속의 국경 지키는 건 주진군.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양계에 있었던 주진군.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 자, 관리 등용제도에서 과거제가 실시됐지만 과거에서 묵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 묵과 선생님, 그러면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면 나도 군인, 내가 군인이면 내 아들도 군인, 그렇게 세속되는 직업이었지. 자, 과거제도 한번 보자. 문과는 문학적인 능력, 정책 시험 이런 걸로 글 공부 시켜가지고 명경과, 제술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험을 시켰지. 제술과는 문학적인 능력, 정책, 명경과는 유교 경전 시험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고, 잡과는 뭐냐? 잡과는 지금의 기술관이야. 법학, 회계, 지리, 의학 이런 실용 기술. 그리고 승과, 이거 재밌는 게 승과를 선발했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승려, 스님이야, 스님. 이 스님을 만들어주는데 허가증이 있었어. 면허증이 있었어. 그래서 과거를 선발을 해야 승과의 스님이 될 수 있었다. 불교 국가였다는 걸 어느 정도는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너네 대각국사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스님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거 귀족들도 있었어. 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난 자동으로 과거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었어. 5품 이상 고위 관료 막 이러면. 그래서 귀족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런 거. 다음 전시과는 뭐냐?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겠지. 근데 이때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자, 이게 땅이야. 땅이면 여기 농민들이 농사 짓겠지.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세금을 나라한테 내겠지. 이거를 세금 받는 권한을 세금 걷는 권한을 수조권이라 그래. 수조권이 있어, 나라한테. 근데 나라가 여기 관리한테, 야 관리, 이 세금 이렇게 네가 바로 걷어, 이렇게 했던 거야. 이 수조권을 관리한테 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다 주지 않고 관리한테 바로 세금을 내면 되겠지. 이게 바로 전시과야.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시지, 전지, 시지. 그러니까 너한테 이거 전지 그러면 논이야. 그리고 시지 하면 산이야. 그런 걸 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너가 세금 네가 걷으면 돼. 땅을 준 건 아니야. 그냥 수조권만 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면 나중에는 나라한테 다시 돌려줘서 나라가 다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냐? 공음전이라는 게 있었어. 공음전은 뭐냐면 고급 관리가 그냥 고급 관리니까 받는 거. 너
귀족이니까 땅은 있어야지 하면서 줬던 게 공금전이야. 이 공금전 같은 거는 세습이 가능했다. 세습 가능. 자,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당시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 중국이. 그러면 당시에는 10세기, 12세기에는 원래는 여기가 송나라가 큰 나라가 있었지. 근데 여기서 요가 일어나. 요. 얘네들은 거란이야. 근데 거란족이 힘이 엄청 세진 거야. 그래서 얘네를 몰아내고 얘네가 슉슉슉 도망가서 여기에 남송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지. 근데 거란은 항상 이 남송 그리고 위에도 조그만한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지. 여기 봐봐. 이만큼 이렇게 해보자. 여기가 발해가 있었어. 발해. 발해는 힘은 세진 않았지만 요만큼 위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고려였던 거고 이 당시에는 자 봐봐. 요 나라가 아래로는 남송, 위로는 이제 발해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고. 그 과정에서 힘이 엄청 세지니까 송나라도 밀어내고 발해도 멸망시켰어. 그래서 얘기했지. 발해가 유민들을 데리고 고려한테 왔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 그래서 원래는 송나라가 통일을 했었다. 근데 거란이 있었고 고려는 여기를 통일했고 이게 이제 10세기 얘기야. 그리고 12세기에는 여기에 또 금나라가 들어와. 금나라가 들어오고 요 나라가 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금이 또 내려오면서 송나라도 멸망시키고 송나라는 또 남송으로 내려갔고. 자, 고려의 대외 정책. 맨 처음에 고려는 항상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송나라랑 친하게 지냈어. 고려와 송은 매우 친선 관계였어. 근데 요 나라가 이걸 싫어했어. 왜냐면 요 나라는 자 밑으로는 요 나라가 있고 위로는 발해 고려가 있는데 양쪽으로 잘 봐. 이쪽에는 고려가 있고 요 나라 입장에서 이쪽으로는 송나라가 있어. 근데 두 개 다 싸우면 어떡해? 자, 만약에 얘네 둘이가 손을 잡아. 고려랑 송이랑 손을 잡고 요를 공격하면 요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요 나라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고려야 얘네가 조금 더 약하니까 자 고려야 너네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마. 너네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리고 너 우리랑 친하게 지내 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고려는 요 나라를 싫어했어. 고려랑 송은 요 나라를 견제했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란이 이제 소손영이라는 장군을 이끌고 고려를 복속하러 오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이제 관군을 조직하기도 하고 국경지대에 성을 축조하기도 하는 등의 대비를 하기는 했어. 자, 넘어가 보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지. 거란의 1차 침입. 다시 말하지만 요 나라는 고려를 일단은 복속시켜서 송나라를 제거하는 게 1차 목표였어. 그런데 고려는 거란을 배척했지. 그래서 우리 낙타 얘기 만부교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지. 만부교 사건이 뭐야? 요 나라가 고려에 친하게 지내자고 낙타를 선물했는데 낙타를 굶어 죽였어. 사막에서도 그 오래 사는 낙타를 굶어 죽이는 게 아주 모욕적인 일이었지. 그러면서 자기네는 송나라랑 친선 관계를 유지했고, 그치? 고려는 거란을 왜 싫어했어? 자기 형제 나라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고 해서 싫어했지. 그래서 요 나라는 고려를 일단 복속하러 왔어. 근데 지금은 완전 멸망시키려고 온 건 아니었어. 왜냐면 요 나라는 아직 송나라를 없애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오려고 했거든. 큰 나라를 먼저 없애고. 그래서 서희가 그걸 파악을 했어. 서희가 그 당시에 소손영하고 와가지고 그거를 간파를 하고 얘는 싸울 마음 없다. 얘는 싸울 마음 없으니까 우리가 소손영하고 말만 좀 잘하면 일단은 돌려보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하지. 우리가 너네 나라 잘 섬기겠다. 요 나라 너네랑 친하게 지낼 거고 너네 나라 섬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 주시고, 그리고 너네랑 친하게 못 지낸 게 바로 저기 여진 애들이 강동 육주,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이었어. 너네랑 요 나라랑 여기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여진 쪽의 무리가 막 마치 산적처럼 막 있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강동 육주 주면 우리가 너네랑 왔다 갔다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훌륭하게 너네를 대해줄게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강동 육주 여기 땅도 잘 얻게 되지. 그래서 여기다 성을 막 축조를 한다고. 그치? 서희가. 그래서 강동 육주 여기 압록강까지 영토를 여쪽이지. 강동 육주 여기까지 확대를 하지. 강동 육주. 2차 침입. 그래서 고려가 계속 송과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송과 친선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를 쉬운 말로 뒤통수를 때렸어. 뒤통수를 때리니까 요나라는 입장에서 화가 나지. 그러면서 벼르고 있다가 강조의 정변이라고 해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왕을 폐위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요나라가 일단 삼국인데 우리가 보니까 너네 아주 콩가루 나라구나. 너네 혼내줄게 하면서 온 거야. 그 구실로 오면서 개경까지도 함락을 시켰어. 개경이 이쪽에 있는데 개경까지도 함락을 시켰지. 그랬는데 양규의 활약으로 거란이 격파가 된다. 그래서 간신히 막았지. 그래놓고는 이제 준비를 한 거야. 준비를 했어. 어떤 준비를 했냐? 이제 요나라가 우리를 제대로 멸망시키러 오겠구나. 여기 이 정도 땅은 다 없애러 올 거야. 요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면서 여기다 성도 잘 쌓고 귀주성에도 쌓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했어. 머지않아서 요나라는 강동육지 내놔. 너네 한번 맞다이 한번 떠보자 하면서 요나라가 대군을 가지고 한번 침입을 하지. 그때 여기 귀주성에서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으로 요나라를 물리친다. 그래서 1019년에 귀주 대첩.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거 서희 외교 담판하고 귀주 대첩. 별거 없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후에는 고려가 계속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 여기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이 중국에 있던 이 민족들, 거란족, 여진족 이런 애들은 항상 요 한반도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깨부수려고 할 거니까 일단 우리 성을 지어서 막자. 나성. 이 개경 쪽에도 나성 짓고, 천리장성, 압록강, 도련포 이쪽으로 해가지고 천리장성 짓고. 그래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거란의 침입과 격파의 얘기다. 강동육주 지도 한번 다시 보면 이쪽이지. 이 강동육주를 보면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3차 때 귀주 대첩이 있었어. 근데 만약에 서희의 외교 담판이 없었다면 이 귀주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얻지 못하고 아마 3차 귀주 대첩도 없었겠지. 자, 이번에는 여진의 성장이다. 자, 여진의 성장.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이제 여진이라는 큰 나라가 또 일어섰어. 근데 12세기 완颜부가 여진을 통일하고 여기 국경을 침입하니까 그 당시에 고려에서 이쪽으로 이제 윤관의 별무반을 파견을 한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이 어딘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한 이쯤일 거다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동북구성을 축조한다. 근데 여기를 딱 세워놨더니 관리하는 게 어려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 그래가지고 동북구성을 그냥 여진한테 돌려주는데 그 돌려준 게 아마 패착이었던 것 같아. 이 돌려받은 것을 계기로 여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 그래서 금나라로 변하지. 금나와라 뚝딱. 금나라로 변해가지고 거란도 멸망시키고 송나라도 아래쪽으로 내몰아. 그래서 화북지방이라고 해서 이만큼 화북지방 이쪽을, 이거 둥베이 지방, 이게 화북지방이고 화북지방까지를 금나라가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는 여기 남송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고려를 압박을 하지. 야, 너네 우리 신하가 되어라. 그러니까 당시에 고려의 왕은 힘이 없었고 왕보다는 이자겸이라는 문신 가문의 어떤 선두주자,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얘는 싸우기 싫었던 거지.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하려고 싸워. 그래서 금나라의 사대를 수용하지. 사대한다는 건 큰 나라, 상국, 나보다 높은 나라로 인정하고 조공도 바치고 막 하겠다는 거야. 조공, 막 물건도 바치고 막 이러면서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지. 그러면서 위로 더 이상 공격하러 올라가려는 그 북진 정책도 중단이 되게 되고. 오케이. 활발한 대외 교류. 이 한번 봐라. 뭐 별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아라비아 상인. 우리나라 고려라는 이름이 코리아라고 전해진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항구가 어디였냐? 병란도다. 병란도. 이게 병란도 이거 많이 나온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자 고려랑 중국의 송나라랑 이렇게 외교를 할 때는 항상 무엇이 교류가 됐느냐? 우리는 특산물을 주는 거야. 특산물을 주고 송나라는 항상 무엇을 주냐? 선진 문물을 줘. 선진 문물. 무엇으로 대표되는 선진 문물? 서적. 책으로 대표되는 선진 문물. 그리고 또 뭐 주냐? 사치품. 비단으로 대표되는 사치품. 비단, 서적 이런 거 주는 거지. 그래서 왜 한 거야? 우리는 특산품 주면서 선진 문물 받아들이고 사치품 받아들이는 것이. 송나라하고는 경제적, 문화적 실리 주고 선진 문물 수입.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랑 친하게 지냈던 이유는 송하고 여기 거란 있고 여기 고려 있었으니까 우리가 손을 잡고 거란을 좀 견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 송나라한테는 사신학자 승려를 보내면서 배워오게 선진 문물 배워오게 했고 비단하고 자기 같은 귀족의 수요품 사치품을 수요했고 우리는 뭘 줬다? 금, 은, 인삼, 나전칠기 같은 특산물을 돌려줬고 거란하고는 뭐 이런 것들 했고 여진하고도 뭐 했겠지 뭐 농기구 막 이런 거 바꿨겠지. 그 아래에 있는 그 주민들끼리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다? 아라비아 상인.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지.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고 코리아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 고려 대외교류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교재에 있는 거 잘 보시고. 자 여기 한번 메꿔보자. 자 이거는 어제 우리가 했었지만 북진 정책이지. 고구려를 계승해서 서경 평양을 중시했고 영토 확장, 호족 포섭 이런 거 했던 거 북진 정책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광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는 게 무엇이었다? 그렇지, 노비 안건법. 그 성종 때 정치 사상을 어떤 정치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유교 누구의 건의를 따라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따라서 청컨대 외관을 두수서 12목 설치했고 이게 이성육부 이런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름이 성종이 됐던 거야. 알겠지? 다음 자 고려의 통치 체제 중앙정치 이성육부 그리고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었지. 이거 뭐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귀족회의기구였어. 고려에만 있었던 귀족회의기구. 지방 성종 때 12목을 파견했지만 현종 때는 5도 양계로 골격이 완성됐고 군사 중앙 2군 6위 지방군 주연군 주진군 국경 방어하는 애들 누구? 6위랑 주진군. 교육 유교 교육기관 국자감 향교 이런 거 있었고 문과작가 승가 있었고 관리 등용 자 음서제도가 있었지. 음서제는 뭐야? 어쩔 수 없이 귀족적으로 아버지가 나도 관리 아버지가 관리 나도 관리 이런 거 음서제. 토지 전식과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시지를 지급했다. 그리고 땅도 줬지. 귀족한테 공음전이라고 했다. 공음전. 다음 고려의 대외관계 1차 침입. 자 거란의 1차 침입 누가 말로? 서희의 외교談判매우 중요. 3차 침입 누가?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
서희가 1차 때 강동 6주에서 얻었던 그 주 중에 하나가 귀주였던 거지. 자, 여진은 윤관이 누구를 이끌고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자. 3번 1, 2번은 돼 있지. 자, 태조는 북진 정책을 했어. 호족포섭했어. 정책 실시했어. 호족포섭 정책 실시. 자, 광종은 노비한 관법이고 성종은 유교정치 이념. 이렇게 되고. 자, 참고로 3사는 뭐다? 조선시대와는 달리 회계기관, 도병마사 그 귀족회의기구, 중서문화성 최고회의기구, 국가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한 거 중서문화성, 고려만의 독자적 회의기구 도병마사, 곡식 출납 회계 담당 3사. 자, 고려는 전국을 5도의 안개로 나누고 5도에 누구를 병마사야 안찰사야? 안찰사. 고려는 관리를 18등급 등급에 따라 농토 임야를 지급하는 무슨 제도? 전시과 제도. 땅을 준 거야? 아니라 그랬지. 수조권을 준 거야. 세금 얻을 수 있는 권리. 자, 고려는 서해 외교도 한판으로 강동육지야 동북구성이야? 강동육지지. 동북구성은 윤관의 별무반 여진 쪽 정벌을 하면서 얻은 땅.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는 압력강 도련포에 이른 지역에 나성이야 천리장성이야? 천리장성이지. 나성은 어디에 축조했어? 개경에 축조했다. 나성은. 고려의 국제무역항 어디? 병란도. 아라비아 상인 코리아. 기억하면 되고. 끝났다. 자, 여기까지 됐고 숙제는 어디냐? 그 학원에서 책 가져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여기 93쪽까지 풀면 되겠다. 93쪽까지. 알겠지? 93쪽까지 숙제. 수고했어.